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그야말로 돈과 기술의 거대한 흐름,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분야에 쏟아지는 막대한 투자부터 시작해서 또 전기차 시장의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AI 기술의 방향을 둘러싼 좀 치열한 논쟁까지. 뭐 사우디의 야심찬 계획, 테슬라의 고군분투, 또 오픈 AI 내부 목소리까지. 아,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취자께서도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AWS하고 사우디 휴맨 파트너십 발표 내용하고요. 테슬라 모델 Y 관련 로이터 기사, 그리고 대만 위스트론의 미국 투자 소식, 마지막으로 오픈 AI 조직 개편에 대한 그 비판 그룹의 서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걸 통해서 AI를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 시장의 반응, 또 기술 발전의 책임 문제,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AI 분야의 엄청난 자금 흐름,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사우디가 AWS랑 손잡고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그래서 AI 허브를 만든다. 와, 이건 단순히 그냥 돈을 쏟아붓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비전 2030 달성을 위해서 사우디가 AI에 정말 사활을 거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건 뭐 국가 전략 차원의 움직임이죠. 그 새로 설립된 사우디 기업 휴맨하고 AWS가 협력하는데요. AWS는 아시다시피 서버,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는 물론이고 뭐 AI 모듈 개발 도구인 세이지메이커나 아니면 베드락, 기업용 AI 비서 아마존 큐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하는 거죠. 아, 전방위적이네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AI가 사우디 경제에 1,3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 이상, 그 정도 기여할 거라는 기대치를 보면 규모가 짐작되실 겁니다. 그리고 10만 명 인력 양성 계획에 여성 인력 1만 명 포함된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중동만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투자가 엄청나던데요. 대만 위스트론의 미국 공장 신설 소식도 있었고요. 이게 또 지정학적인 맥락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만 위스트론이 내년까지 미국 댈러스에 엔비디아 AI 서버 생산 시설을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게 또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 4년간 미국 내에 무려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680조 원 규모의 AI 서버를 구축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5천억 달러요? 와. 네. 위스트론 자체 투자만 해도 5억 달러고요. 추가 고객사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이게 결국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중국 외 지역, 특히 뭐 중동 지역, 아까 말씀하신 UAE, 미국 AI 캠퍼스 합의 같은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AI 인프라 수요는 정말 폭발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AI 하드웨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AI 분야는 정말 말 그대로 골드러시인데, 현실 경제, 특히 소비 시장은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주력인 신형 모델 Y가 나왔는데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심지어 0% 파이낸싱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례적인 저금리 할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든지 유럽과 중국 판매량 감소 이런 것들이 좀 수요 둔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측에서는 공장 개편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요. 뭐 전면 나이트바 같은 디자인 변화나 주행감 개선 이런 걸 내세우고는 있지만 경쟁 심화는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경쟁 심화도 그렇지만, 그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횡보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지 않나요? 청취자께서도 아마 관련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일부 분석가들이나 데이터를 보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기존 모델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뭐 할인을 하거나 저가 모델을 출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수요를 이끌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히 AI 투자 열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이면, 바로 거버넌스 문제로 넘어가 보죠. 오픈 AI의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영리법인을 공익기업, 그러니까 PBC, 퍼블릭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한다는데 내부 비판이 만만치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직원들이나 제프리 힌튼 같은 AI 분야 석학들이 포함된 Not for Private Gain이라는 그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분들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 새 구조 역시 여전히 이익 추구를 인류 전체의 혜택보다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비영리 모회사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거죠. 결국 통제력이 약해지면 위험한 AI 개발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마스크 측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이게 참 기술 개발 속도 경쟁하고 안정성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오픈 AI 측은 통제력 약화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지만 그 거대 자본 유치의 필요성하고 본래의 공익적 사명 이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청취자께서도 AI 기술의 미래를 생각하실 때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AI를 둘러싼 글로벌 자본과 국가 전략의 정말 거대한 움직임, 그리고 또 시장의 냉정한 현실, 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막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와 기업들이 AI 역량 강화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지금인데요. 이 강력한 기술이 소수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류 전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술을 만드는 이들조차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렇게 고심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